그 10분 거리였거든요. 집을 못 찾겠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아파트가 그 아파트고 그 길이 그 길 같고 건물이 모두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막 혼란이 오고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한에서 온 리얼답입니다. 이제 하나원에서 나왔으니까 사회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 사회인으로서 첫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그 심정, 그 남한 사회에 나와서 그리고 어떻게 그 정부에서 제공해준 집으로까지 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하나원 3개월을 수료한 이후 사회인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하나원에 있는 직원분들이 이제는 당신은 이제 사회인으로 나갈 준비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원에 있을 때는 이제 막 사회인으로 나갈 탈북민들은 한 일주일 전부터 되게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 20명에서 30명이 이제 일주일 후면 곧 하나원에서 나와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겁니다. 그 탈북민들이 국정원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원까지 그 한 4, 5개월 거치는 동안 그 받은 물건들을 바리바리 싸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포장한 이 물건들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첫 발을 디딜 때 이제 생활하기 위한 필수품이 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는 짐을 다 싸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이제는 드디어 하나원을 나가게 됩니다. 그 하나원에 나갈 때 저희들은 손에 들고 갈 수 있는 가방 빼고는 큰 가방들은 미리 택배를 붙여줍니다. 하나원에서. 저희 탈북민들이 이제 배정받은 집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배정받은 지역이 있을 거잖아요. 그 지역으로 미리 저보다 먼저 집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탈북민들이 나갈 때 한 달 혹은 2달 정도 그 수료를 끝내야 되는 탈북민들은 엄청난 부러움을 가지고 저희 탈북민들을 향해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어차피 이 사람들도 한 달 혹은 2달 후면 나갈 거지만 그 미리 나가는 사람들 향해서 부러움이 괜히 생기게 되는 거죠.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좀 더 빨리 이런 갇혀있는 삶보다는 대한민국으로 나가서 그 미지의 세계, 그 어떤 세상이 나에게 펼쳐질지 그 궁금함을 빨리 겪고 싶은 거죠. 빨리 경험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먼저 나가는 탈북민들을 향해서 부러워하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먼저 나가는 우리를 향해서 꼭 연락하라고 그 하나원에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컴퓨터 공부도 시키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컴퓨터 교육을 시키는데 그때 그 탈북민들은 메일 만들 줄도 모르고 컴퓨터 할 줄도 모르니까 그 컴퓨터를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뭐 메일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때 당시에 메일이 hot.com 핫메일을 썼습니다. 그 핫메일을 해가지고 막 그때는 믿음이 좀 많이 컸기 때문에 키스미갓 이런 스펠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회인으로 나가는 탈북민들과 아직 한 달에서 2달 동안 더 수료를 해야 되는 탈북민들이 메일을 교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 혹은 2달 후에 나갈 건데 먼저 선배로서 나가는 당신들이 자리를 잡고 어떤 건지 메일로 소식을 좀 전해달라. 그리고 세상에 나왔을 때 우리가 그 경험을 가지고 모여서 수다를 떨고 얘기를 좀 나누자. 메일 주소를 주고받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배정을 받은 탈북민들, 서울에 배정을 받은 탈북민들은 당일로 바로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거든요. 이렇게 제주도 같은데 배정받은 탈북민들 같은 경우는 그 전날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비행기 표도 알아보고 해서 제주도로 날아가야 되니까 저희들보다 전날 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다음날 저희가 이제 하나원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남아있는 이 탈북민들은 가면 자리를 잘 잡고 있으라, 가면 술 한잔 하자 이러면서 서로 막 눈물로 인사를 나누고 나오게 됩니다. 그 하나원 정문으로 나오니까 40, 50대 되는 이모님들이 앞에 몇 명 서 계셨어요. 하나원 직원분들이 그분들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집까지 이제 그 배정받은 그 지역까지 안내해 줄 분이라고 소개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원봉사자분들께서는 저희들한테 도움이라고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이구나 라고 알게 됐습니다. 하나원 정문으로 딱 나가니까 2개에서 3개 정도 대형 버스가 서 있었습니다. 그 대형 버스에 몸을 딱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를 타고 바로 배정받은 지역으로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버스가 한참을 달리고 달려서 경기도 안성에 있는 여자 하나원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 여자 하나원에 가니까 남자 하나원에서는 고작 많아봤자 80명 남성들이 있었는데 그 안성에 있는 여자 하나원으로 가니까 엄청 여성분들이 많았어요. 몇백 명. 건물들도 엄청 남자 하나원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되게 컸었습니다. 근데 거기 하나원에 딱 도착하고 보니까 국정원에서도 만났던 여성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몽골에서 함께 생활을 했었던 여성분들도 계셨어요. 딱 보니까 반가운 거죠. 몽골에서 친했던 그 여성분들 방으로 초대를 해서 오징어 마른 거, 그리고 명태, 해바라기 씨 뭐 이런 것들을 막 주더라고요. 먹으라고. 이제 사회인으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나가기 위해서 여기 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맛있는 간식을 줘도 잘 안 먹게 되는 거죠. 왜냐면 그만큼 마음이 들떠 있음과 동시에 두려움도 엄습해 오는 거죠. 이제 내가 나가서 경험해야 할 그 사회는 어떤 사회이고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내가 접촉을 해야 되는지, 그런 막연한 두려움도 몰려오는 겁니다. 그런 감정들이 있다 보니까 즐거우면서도 음식이 잘 들어가지가 않은 거죠. 저희가 여성 하나원으로 간 이유가 여성 하나원에서도 동시에 출소를 하는 여성분들도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여성분들과 함께 서울에 배정받은, 그러니까 뭐 강북구로 갈 사람은 강북구, 노원구로 갈 사람은 노원구, 강원도 갈 사람은 강원도, 이렇게 해서 묶어서 같은 동네, 같은 마을에 배정받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던 겁니다. 여성 하나원에 가니까 하나원 원장 뭐 이런 직원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원으로 오지 않을 이 사람들을 그 이별하는 송별회를 다 끝내고 여성 하나원에서 점심밥을 먹었습니다. 그 점심밥이 이제 하나원에서의 마지막 식사인 겁니다. 저희들은 버스를 타고 서울 지역을 배정받은 저희가 한 버스에 타고, 다른 지방에 배정받은 탈북민들이 따로 타고, 이렇게 해서 버스가 나눠지고 서로 인사를 나누고 갔습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서울로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순차적으로 내리는 거죠. 그렇게 내리고 해서 제가 배정받은 그 지역으로 도착을 했을 때는 종착점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내렸거든요. 여성 하나원에서 출발을 했을 때는 서울에 배정받은 탈북민들이 한 몇십 명 정도 됐었거든요. 내리고 해서 그 마지막 종착점에 도착했을 때 4명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분들이 같은 동네에 배정을 받았던 탈북민들이었습니다. 그 4명 중에 남자는 저 1명이었고요. 3명은 나이가 있는 30대 중반에서 40대 되는 여성분들이었습니다. 봉사자분이 저희들을 데리고 동사무소로 가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관리소로 갑니다. 봉사자분을 따라가니까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아파트가 세워져 있고, 그리고 어디가 어디인지 전혀 감이 안 오고, 그 봉사자분께서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간 그곳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관리사무소였습니다. 관리사무소에 가니까 각자 열쇠를 주더라고요. 그 열쇠를 하나씩 그 4명한테 나눠줬습니다. 그 열쇠를 받고 저희는 관리사무소에 나왔습니다. 이 봉사자분께서 또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한 10분에서 20분을 걸어서 또 다른 건물로 도착했습니다. 또 다른 건물에 도착하니까 동사무소였어요. 그 동사무소에 가니까 지장을 찍더라고요. 지장을 찍고 뭐 하고 여러 가지 서류 작성하게 하고, 그리고 이런 A4 용지 하나를 주는 거였어요. 그 A4 용지를 하나를 주는데 처음에는 그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 동사무소 직원분이 이 종이가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당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그러니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그 누구한테도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다시 일주일 후에 이 서류를 가지고 반납한 후에 그 신분증을 찾아가세요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분증은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근데 신분증을 알고 있었는데 A4 용지 크기만한 이 종이의 중요성은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 직원분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알았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거는 그 신분증이 나오기 전에 완전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 기본 증명서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몰랐죠. 저희는 그 중요한 서류를 받고 저희를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또 다른 곳에 갔는데 거기가 관리사무소였어요. 근데 맨 처음에 열쇠 받은 곳이랑 같은 곳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관리사무소였어요. 그 관리사무소가 그 동을 뭐 관리를 하는 뭐 대표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거기 가니까 임대 계약 그런 서류를 뭐 한 막 몇십 장이 되는 거를 서류에 담아주더라고요. 그거를 가지고 일단은 뭐도 모르니까 그거를 받고 저희는 4명은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각자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봉사자분이 저를 따라서 이분이 제가 이제 살아야 하는 그곳 안내를 해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분을 따라가니까 10층 건물로 가는 거였습니다. 처음에 딱 엘리베이터 타고
그때 당시에도 엘리베이터에 약간 공포증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엘리베이터를 가끔 타긴 했는데 그 엘리베이터의 작동법 그리고 숫자를 뭐 눌러야 되는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원리를 모르니까 추락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도 있었고 고소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꿀렁꿀렁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뭔가 엘리베이터 있는 집에서 살 수 있는 건가? 라는 이런 기대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내려서 쫙 복도가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 한눈에 뷰를 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 맞은편에는 달동네가 이렇게 쫙 있거든요. 그 달동네를 보면서 내가 좋은 곳에 배정받았나? 뭔가 이렇게 고층 빌딩이다 보니까 여기가 좀 더 잘 사는 지역인가? 그런 생각들도 갖게 됐었던 거죠.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런 생각들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궁금증. 봉사자분에 따라서 열쇠를 열고 딱 들어가니까 건물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투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그 침실 하나가 있고 바로 거실 하나 그 거실에 바로 화장실과 부엌이랑 있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아담한 사이즈 12평에서 14평 되는 건물이었습니다.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완전 텅 빈 그런 곳이었어요. 들어가서 짐을 내리고 그 봉사자분께서 저녁 때니까 가서 밥 먹고 쉬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짐을 내려놓고 다시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 봉사자분께서 그 근처에 있는 걸어서 한 10분 거리에 국수집에 데려가더라고요. 그 밥을 먹고 그 봉사자분께서 덕담을 해주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온 거를 축하한다 그리고 환영한다. 살아갈 일이 힘들고 막연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정신을 차리고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봉사자분의 좋은 말을 듣고 드디어 나에게도 햇빛이 깃드는 날이 있구나.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런 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저희는 서로 인사를 하고 각자 갈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 10분 거리였거든요. 10분 거리였는데 집을 못 찾겠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아파트가 그 아파트고 그 길이 그 길 같고 건물이 모두가 똑같기 때문에 두부 모양처럼 생긴 이 아파트가 너무 색깔도 똑같고 모든 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혼란이 오고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저기 지금 가고 있는 그 봉사자분을 함께 막 뛰어가서 달려가갖고 제가 길을 못 찾겠으니까 집까지만 좀 데려다 달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이분이 알았다고 그래서 저를 다시 집 입구까지 데려다 주고 그리고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집에 딱 도착을 하니까 문 열고 들어갔죠. 제가 하나원에서 들고 온 짐 그리고 이미 먼저 와 있는 짐이 부엌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죠. 집이 많이 낡았었어요. 집이 좀 지어진 지 오래됐고 전 월세 주인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저기 이렇게 못이 박혀 있고 되게 이렇게 누렇게 때가 끼어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벽에 막 못이 엄청 많이 박혀 있는 거예요. 청소가 안 되어 있는 집이다 보니까 제가 들어오기 전 주인이 어떻게 생활하면서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더러웠거든요. 온 사방에 못이 있는데 못질한 그곳에 옷을 걸고 그렇게 있었나 봐요. 막 그런 약간 음침함이 있었어요. 저는 화장실 불 다 켜놓고 방이 한두 개밖에 안 되지만 문을 다 열어놓고 화장실 문도 열어놓고 그리고 그 자는 방 문도 열어놓고 거실의 문도 다 열어놓고 그리고 불을 다 켜놨습니다. 완전 고요한 세상인 거죠. 저한테는. 이 앞으로 내가 이곳에서 평생 살아가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제가 하나원에서 쓰던 수건을 가지고 걸레로 만들어서 바닥을 청소를 하고 그 하나원에서 갖고 온 이부자리를 펴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리고 방음이 잘 안 됐거든요. 방음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가끔씩 들려오는 그 말소리, 노래소리, 막 이렇게 복도로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개 짖는 소리 이렇게 다 들리는 거죠. 이게 완전 낯선 곳이다 보니까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거죠. 내가 이제 접할 곳,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착한 사람들일까? 기독교인일까? 그리고 나를 보고 해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말투가 이상하다고 내가 북한말을 쓰니까 북한말 쓰는 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하고 나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이게 막 오만 가지 생각들이 막 오는 겁니다. 상대를 알아야 어떻게 대처를 하겠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과연 사람이 죽은 사람이 있을까? 여기 귀신이 있나? 막 이런 두려움인 거죠. 왜냐면 빈 공간, 드디어 나만의 집은 생겼는데 이런 집은 성인이 되고 나서 내가 지금 막 20살이 됐는데 20살 되기 전까지는 누군가와 쭉 함께 살아왔거든요. 북한에 있을 때는 부모님들이 다 없을 때 저희 형제들이 같이 있었고 중국으로 왔을 때는 그 다른 탈북민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공동체 생활하다가 강제 북송 당해서도 감옥에서 살다 보니까 몇십 명의 북한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 사는 삶이 20살 되기 전까지 반복적인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아온 삶이었거든요.
그 몽골에서도 몇십 명의 탈북민들, 한화원, 국정원 다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익숙한 그 북한 사람들, 탈북민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살아온 거에 익숙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한순간 세상에 내던져져서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혼자 살아가야 되는 이 시점이 너무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너무 크다 보니까 희망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막 슬프고 집을 배정받은 그곳에서 20살 된 성인이 슬퍼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나는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밤새 불을 켜놓고 그냥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첫날 밤을 거의 잠을 못 자고 그 배정받은 그 집에서 한잠도 자지 못하고 그냥 쪼그리고 앉아서 다음날 올 때까지 웅크리고 앉아서 날을 샜습니다. 첫 집을 받고 하나원에서 나와서 느꼈던 그 감정 이번 영상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냥 좋다, 행복하다, 나쁘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한 사람의 탈북민으로서 그리고 한 인생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데 있어서 행복한 점도 있고 슬픈 점도 있고 그리고 남한사에서 겪는 다 천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과정에서 겪는 그런 거를 그냥 리얼다비의 채널에서는 그냥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